박진석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찰싹? 영나의 뺨이 빨개졌습니다. 고성이는 여보를 외쳤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순간 거실 한쪽에 서 있던 박성재가 굳어버렸습니다. 성재는 숨도 못 쉬고 그 장면을 그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영나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웹툰 올리기 등록 버튼이 떠 있었습니다. 영나가 뺨을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웹툰을 올리려 하는 걸까요? 소극적이었던 영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그날, 박영란은 박진석에게 선언했습니다. 아빠, 저 웹툰 그려요. 전업 작가가 되려고요. 박진석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돼. 끝. 영란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새벽. 영란은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걸 담는 동안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숨소리라도 새어나갈까봐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그림 도구, 스케치북. 이거 없으면 난 끝이야 싶은 것들만 골라 넣었습니다. 지퍼 소리마저 크게 들릴까봐 손바닥으로 덮고 천천히 잠갔습니다. 영란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거짓의 성 파일을 열자 웹툰 장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영란은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걸 빼앗기면 끝이야. 영란은 자기 메일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자기 주소, 제목은 그림 파일. 파일을 첨부한 뒤 전송 버튼 위에서 커서가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것도 들키면 어떡하지? 숨을 한번 삼키고 전송을 눌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아주 작은 기척이 났습니다. 영란은 숨이 멎는 것 같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송 완료. 영란은 곧바로 화면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영란은 펜을 들어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엄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영란은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닫아 가방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들어보니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들어왔고 영란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성이가 영나방 문 앞에 섰습니다. 영나야, 아침 먹어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성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눈이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빠, 엄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출? 고성이는 방을 뒤집듯 훑었습니다. 노트북도 없었고 그림 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획적이야 준비하고 나갔어. 고성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여보. 박진석이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영나가 집을 나갔어요. 박진석이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영나가 정말 나갔어? 네. 짐 싸서 나갔어요. 잠깐의 침묵. 그 침묵 끝에 고성이가 억지로 차분한 척 말했습니다. 당신 영나 작업실 있잖아요. 작업실. 거기 갔을 거예요. 지금 당장 가요. 빨리. 박진석은 즉시 차에 올랐습니다. 고성이는 집에 남았습니다. 고성이는 현관으로 걸어가 벽면 화면을 켰습니다. CCTV가 켜지자 영나가 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정말 나갔네. 한편 영나는 작업실에서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선을 더 진하게 눌렀습니다. 거짓의 성 첫 화. 얼굴 없는 두 아이의 실루엣,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 영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야. 더는 숨기지 않을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란은 펜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문을 열자 이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양손엔 음식과 생필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빠, 새벽에 보낸 문자 봤어. 괜찮아?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이지환이 안으로 들어오며 낮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여기로 올 것 같지? 모르겠어. 이지환이 음식을 꺼냈습니다. 일단 먹어. 내가 쓰러지면 그쪽이 이겨. 영나가 한 숟갈 뜨는 순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짧지 않았습니다. 길게, 거칠게, 참을성 없이 울렸습니다. 영나와 이지환의 눈이 동시에 문으로 향했습니다. 영나의 손이 숟가락 위에서 떨렸습니다. 영나가 일어섰습니다. 문을 여는 손끝이 굳어 있었습니다. 문 밖에 박진석이 서 있었습니다. 영나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아빠, 박진석의 시선이 이지환에게 꽂혔습니다. 이 실장, 너도 여기 있었어? 이지환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박진석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엔 노트북이 있었고 그림 도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영나 앞에 섰습니다. 영나야. 영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석이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빠 말 좀 들어봐. 웹툰 작가 정말 하고 싶니? 네. 왜? 영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니까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왜요? 박진석이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낮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영나야. 회장 자리에 앉으면 집안 얘기 하나가 약점이 돼. 거래처든 임원들이든 한번 말거리 되면 계속 물고 늘어진다. 재계에서 회장 딸이 웹툰한다 소문나면 우리 집안이 구설수에 오르는 거야. 영나가 박진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영나야. 아빠가 30년 지켜온 건 회사 이름이야. 그 이름이 한번 말거리 되면 거래처도 임원들도 다 그걸로 흔들어. 그리고 제일 먼저 손가락질 받는 건 너야. 영나가 반박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 박진석이 결국 소리를 냈습니다. 영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전 어떡해요? 평생 아빠 회사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요? 박진석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게 책임이야. 넌 나 박진석의 딸이야. 전 그 책임 원한 적 없어요. 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박진석도 일어섰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넌 이미 박영나야. 도망칠 수 없어. 영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뿐이에요. 박진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가. 지금 당장. 싫어요. 영나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기서 살 거예요. 박진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박영나, 선 넘지 마. 박진석이 영나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영나가 반사적으로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팔목이 욱신거렸고 손끝이 차게 식었습니다.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아빠 놓아주세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따라와. 이지환이 한 발 내디뎠습니다. 회장님, 영나가. 박진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실장. 이지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막으면 더 크게 다친다는 걸 이지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의 턱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풀었지만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영나를 끌고 나갔습니다. 영나는 끝까지 버텼지만 박진석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 침묵이 길었습니다. 박진석이 운전대를 꽉 쥐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나야.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야. 영나가 창밖을 보던 얼굴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쌓아온 걸 내일로 무너뜨릴 수는 없어. 영나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 인생은요? 박진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빠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 돼. 하지 마. 근데 아빠, 전 아빠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전 박영나예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고성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나야. 영나는 고성이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자기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불렀습니다. 영나야. 잠깐. 영나가 멈춰 섰습니다. 영나의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고성이도 옆에서 영나를 막듯 서 있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답답해졌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작업실 정리해. 웹툰도 그만둬. 영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싫어요. 박진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전 안 그만둘 거예요. 박진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영나, 너 지금 아빠한테 대드는 거야? 영나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박진석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게 생각이야? 영나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게 제 인생이에요? 고성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영나야, 진정해. 영나가 고성이를 쏘아봤습니다.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고성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나야. 영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도 저한테 강요만 하셨잖아요. 전 화가 하기 싫었어요. 엄마가 원해서 한 거예요.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금방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영나야. 엄마도 내 나이 때 꿈이 있었어. 음악을 하고 싶었고 피아노도 치고 싶었지. 근데 포기했어. 집안을 위해서. 고성이가 한 발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영나가 손을 뺐습니다.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영나야. 엄마처럼 너도. 영나가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전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고성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엄마처럼 포기하면서 살기 싫어요. 고성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넌 뭘 안다고 그렇게 큰 소리야? 내가 세상을 뭘 안다고. 철없이 구는 게 아니에요. 영나가 이를 떨며 말했습니다. 전 솔직한 거예요. 고성이가 비웃었습니다. 솔직? 넌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거야. 영나가 박진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빠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박진석이 목을 세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저한테 해준 거요? 돈 주신 거요? 좋은 집, 좋은 옷 주신 거요? 영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영나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영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박진석이 참았던 숨을 터뜨렸습니다. 이 집안을 위해서지. 집안. 영나가 웃다가 울었습니다. 전 그 집안이 너무 무거워요. 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어요. 박진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만해. 싫어요. 박진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나가. 영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좋아요. 나갈게요. 바로 그때 거실 한쪽에 서 있던 박성재가 영나와 박진석의 말이 점점 거칠어지는 걸 숨도 못 쉬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나가 돌아서려는 순간 찰싹 박진석의 손이 영나의 뺨을 때렸습니다. 영나가 멍해졌다가 뒤늦게 비명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 소리에 박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진석은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성재가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성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재는 영나 앞을 막듯 서서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성재의 숨이 가쁘게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영나를 때리세요? 고성이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여보. 하지만 고성이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기어오르더니 그래, 한 번은 맞아야지. 통쾌하네. 그런데 성재가 고성이를 한번 노려보는 순간 고성이의 속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진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영나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말로 하면 되잖아요. 박진석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야, 이건. 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성재는 말을 이어가려다 목이 꽉 막힌 것처럼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성재의 시선이 잠깐 고성희 쪽으로 스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말을 꺼내면 일이 더 커진다. 성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은호 후배의 생모라는 그 사실이 이 집안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지금은 영나였습니다. 지금은 영나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말로 끝내지 않았어요. 영나는 뺨을 감싸 쥔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진 얼굴로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성재가 반사적으로 영나를 불렀습니다. 영나야. 하지만 영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성재는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떨리는 손이 눈에 박혔습니다. 성재의 손도 따라 떨렸습니다. 성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앉아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첫 결혼식 사진. 그때의 웃음. 성재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결혼한 지 1년 후 아버지 박진석이 불렀습니다. 성재야, 와서 앉아라. 네, 아버지. 너 이혼해. 뭐라고요?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집안이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정리해. 성재는 반대했습니다. 전 사랑합니다. 사랑? 박진석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집안이 맞아야지. 박진석은 아내를 불렀습니다. 내가 나가든지 성재가 회사에서 나가든지. 아내는 울었습니다. 결국 떠났습니다. 성재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손, 아내의 빨개진 눈,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성재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영나는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해야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은 소파에 주저앉아 자기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아직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아니라 성재를 더 의식했습니다. 성재가 언제 입을 열지 그 순간이 고성의 목덜미를 붙잡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영나 문제 때문인지 자신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지 않는 성재를 보고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고성이는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영나의 작업실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작업실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3층. 복도 끝에서 이지환이 막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성이가 불렀습니다. 이 실장. 이지환이 굳어 돌아봤습니다. 이 사장님, 영나 안에 있어? 이지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영나가 지금은 혼자 있고 싶다고. 문 열어. 죄송하지만 그건.
고성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비밀번호. 이사장님, 그건 정말. 고성희가 한 발 다가갔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면 오늘부로 해고야. 이지환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이사장님. 고성희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님한테 바로 전화할까? 이지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성희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영나랑 있었던 일 지금 여기서 다 말할까? 고성희의 말이 더 내려앉았습니다. 작업실 구해준 것도, 밤새 같이 있었던 것도, 키스할 뻔했던 것도, 전부 다. 이지환은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25입니다. 고성희가 얇게 웃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고성희가 문 앞으로 갔습니다. 이지환이 급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영나가. 고성희가 고개만 돌렸습니다. 괜찮아. 엄마랑 딸이 얘기할 거니까. 고성희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업실 안에는 영나가 있었습니다. 영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뺨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도 고르지 못했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서자 영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까지? 고성희는 표정을 눌렀습니다. 물 좀 마시고 와. 얼굴 좀 씻고. 지금 내 꼴로는 얘기 못해. 영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따갑고 가슴이 계속 막혔습니다. 영나는 고개를 숙이고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눈이 노트북 화면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성희는 조용히 다가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화면에는 스케치가 보였습니다. 두 아이의 실루엣, 얼굴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 그리고 어떤 여자, 그 아래 단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병원, 친구, 쌍둥이. 고성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아래로 스크롤이 내려갔습니다. 대사도 조각처럼 끊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같이. 고성희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파일명, 거짓의 성 -1화. 고성희의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이게 설마. 그때 문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영나가 안쪽에서 돌아 나왔습니다. 손에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숨이 아직 가쁘게 새어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영나가 멈춰 섰습니다. 고성희가 노트북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던 고성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나야.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딱 꽂혀 있었습니다. 이거. 고성희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언제부터야? 영나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엄마 봤어요? 고성희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내가 묻잖아. 언제부터 이런 걸 그리고 있었어? 영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웹툰이에요. 웹툰? 고성희는 웃지도 못하고 숨만 삼켰습니다. 그럼 저 단어들은 뭐야? 고성희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병원, 쌍둥이. 그게 무슨 뜻이야? 영나가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이야기예요. 고성희가 굳었습니다. 내 이야기?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성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알았어? 영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에서요. 뭐? 우진 오빠랑 은우 언니가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처음엔 믿기 싫었는데 말이 너무 구체적이더라고요.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에서.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쌍둥이라고요. 고성희가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얕게 끊겼습니다. 성재에 이어 영나한테까지 들킨 사실에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고성희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호를 찾아갔어?
네. 고성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언제? 며칠 전에요. 고성이가 영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은호가 뭐래? 영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같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다고요. 고성이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고성이가 영나 쪽으로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나야, 너 이거 올리면 안 돼. 영나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밖으로 나가면 우리 집안 끝나. 영나가 숨을 삼켰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웹툰이라 엄마인지 모를 텐데요. 고성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애원처럼 낮아졌습니다. 영나야, 제발. 엄마 부탁이야. 올리지 마. 항상 강압적인 모습만 보이던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웃기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해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우진 오빠한테도 그렇게 하셨어요. 은호 언니한테도 그렇게 하셨고요. 영나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전 달라요. 전 엄마처럼 거짓 속에서 살지 않을 거예요. 고성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넌 날 배신하는 거야? 영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배신이요? 전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고성이가 위협하듯 쏟아냈습니다. 영나야, 이거 나가면 아빠도 끝이야. 회사도 평판도 다 흔들려. 그걸 내가 원해? 영나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아빠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고성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뭐? 영나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 더 이상 엄마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영나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엄마. 고성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고성이는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가족이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죠? 확실합니까? 고성이가 숨을 짧게 들이켰습니다. 웹툰 업로드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삭제 요청이요? 포털에 게시 중단 요청 넣는 것도 가능하죠? 고성이가 멈춰섰습니다. 가처분 신청은요? 업로드 전에 막을 수 있나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고성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럼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고성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용 증명부터 보내세요. 업로드하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지금 당장요. 네. 알겠어요. 준비 다 해두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고성이는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포털 담당 부서 맞죠? 고성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권리침해로 게시 중단 요청을 넣을 겁니다. 서류 들어가면 즉시 처리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오늘 밤 안에요.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고성이가 나간 후 영나는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올려도 될까?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빠? 이지환이 숨을 삼켰습니다. 영나야, 미안해. 영나가 멈칫했습니다. 왜? 이지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이 비밀번호를 물었어. 해고한다고 해서 나도. 영나가 이지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오빠 잘못 아니야. 이지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사장님이 뭐라고 했어? 영나가 말했습니다. 올리지 말래. 세상에 나가면 다 끝난다고. 이지환이 영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영나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영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지환이 짧게 덧붙였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지환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나의 어깨를 한번 잡아주고 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같은 시각 박진석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영나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영나, 행복해 보이는 영나. 박진석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영나의 웃음이 사라진 게 박진석은 오늘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누굴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손이 올라갔던 순간 박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 손이 아직도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박진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나야 미안하다. 박진석은 성재의 얼굴도 떠올렸습니다. 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장면. 저도 똑같았어요. 박진석은 더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나야, 미안하다. 박진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나는 다시 책상 앞에 섰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거짓의 성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영나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업로드 버튼 위에 커서가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고성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올리지 마. 엄마 부탁이야. 은호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웃으면서 했던 말. 해야지,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걸 안 하니? 영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내리려는 순간 노트북에 알림이 떴습니다. 새 메일 도착 법무법인 정도. 영나가 알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열렸습니다. 박영란님께 본 법무법인은 고성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귀하의 웹툰 거짓의 성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 시 즉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정도 드림. 영나의 손이 더 크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벌써. 영나는 다시 업로드 버튼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은 버튼 위에 그대로였습니다. 영나는 커서를 올려둔 채로 손을 걷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 웹툰이 올라가면 실화 기반이라 했으니 엄마는 무너질 수도 있겠지. 영나는 숨을 들이쉬었다가 다시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근데 내가 안 누르면 나는 또다시 엄마가 원하는 딸로 살아야 해. 영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고 싶은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 생길 때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영나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영나는 업로드 버튼을 누를까요? 고성희의 명예훼손 고소는 영나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영나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라마 여백에서는 매주 화려한 날들 예상 줄거리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